안녕하세요. 노인 IT 창업. 요즘 머신러닝 얘기를 많이 듣죠.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런넷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예요. 인풋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히든 레이어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 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점점 이 층이 히든 레이어의 층이 점점 많아지는 모양들이 있고요. 이렇게 층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딥이라는 말 써가지고 딥 뉴럴넷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프로그래머한테 개 고양이 사진 주면서 딱 보면은 이미지 인식해 가지고 맞춰보라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됐던 게 이제 이런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던 이유가 일단은 학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학습이 되는 것도 컴퓨터 성능이 너무나 많이 이건 도저히 우리의 컴퓨터 실력을 컴퓨터 성능으로는 우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할 만큼 느리거나 그리고 뭐 겨우 돼도 뭐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못 맞춰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위한 방법들이 그래서 개발이 되면서 그 암흑 시대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제대로 학습 못하는 부분은 back propagation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틀린 정도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역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학습 방법이 도입이 됐고요. back propag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복잡한 레이어를 많이 다층으로 쓰게 되면은 레이어가 이제 깊으면 깊을수록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줄을 쫙 길게 뭐 세워 놓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듯이 뭐 그런 식으로 베니싱 되는 거죠. 사그러지는 그거를 이제 vanishing gradient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에 레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늘 걸림돌이 느리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느리다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생기는 게 이 최적화의 과정이었어요. 그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요. 그 로스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는 방법이 이제 미분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에서처럼 조금씩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로스 부분이 없는 상태를 그 옵티마이 최적화된 상태로서 이상적으로 추구해 가지고 그거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무지 많아 봐요. 어느 천년에 이 손실 부분들을 줄이는 걸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경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해도 느리고 복잡한 이제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토캐스팅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미니 스텝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기존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전부 다 그 읽으면서 계산을 하려는 거와 달리 조금씩 틀리더라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에서 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은 이런 그 파라미터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어떻게 학습을 할 때 최적화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러닝 레이스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연구의 걸림돌이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갑자기 머신러닝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징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발달이 되게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아담까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방향도 그리고 조금씩 그 러닝하는 레이트도 적절하게 가는 방법들을 우리 인간은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일부러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노이즈를 넣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얻게 돼요. 이런 게 드랍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해가지고 일부에 집착하지 않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핵심이 뭔지를 결국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의 문제들, 그리고 속도의 문제들, 융통성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안에 딥러닝,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잡한 그 영어로 하면 뭐 레루라든지 뭐 드랍 아웃이라든지 뭐 vanishing gradient든지 gradient descent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암흑기를 뚫고 나왔던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인식한다 이러면은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음성을 인식을 한다든지, 뭐 주가를 예측을 한다든지, 언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뭐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라든지, LSTM, Long Short Term Memory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특히 머신러닝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근자에 받게 된 것들은 바로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미지 인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관련된 기술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그런 그 세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쑥쑥 나오게 됐고요. 이제 현재는 이 머신러닝 관련해 가지고 그 이미지 인식뿐만이 아니라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사람처럼 대화를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된 상태고요. 뭐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게 될 것들은 모자란 부분들은 계속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들처럼 가중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는 적절하게 옵티마이징하는 기술들을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하는 단계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정도 개념으로 아시게 되면은 딥러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관련된 응용 서비스들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쳐주는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또 있고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컴퓨팅 성능이 또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샵투였어요.